최근 서초구 매수해서 전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시세보다 살짝 낮은 가격에 구할까 했는데 이게 갱신권 때문에 4년 동결될 거라 생각하니까 가격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이제 강남 갖고 계신 분들의 임대를 놓을 때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전세 가격에 대한. 전세를 놓으려는 것 자체가 뭐 잘 맞춰야죠. 근데 이거는 전세는 사실 쉽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매매는 당연히 끌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세는 사실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마음에 드는 전세 금액이 아니면 그냥 공실로 좀 내둔다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전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사실 또 기존 세입자 퇴거 자금 없으면 사실 또 빠듯하거든요. 저도 최근에 전세 증액했는데 진짜 고생했어요. 왜요? 전세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안 맞춰져서 저희 또 대형 평수니까 그만한 고가 전세에 이제 10몇 억짜리 전세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안 맞춰져서 고생하다가 간신히 맞췄는데 딱 오늘 잠금 쳤어요. 오. 오늘 전세 자금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기존 세입자가 먼저 퇴거했어요. 한 3주 정도 먼저 퇴거했는데 그 텀이 발생하면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우리 돈 많잖아요. 아이씨, 욕하는 아니에요. 그 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 공감할 텐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네.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냥 때깔만 좋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현금 여유 있고 아주 이제 씀씀이도 좋고 그러는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항상 돈 하나하나에 인색해요. 왜냐하면 맨날 때가 되면 재산세 내야 되지. 재산세도 이제 9월 달에 냈다가, 이제 6월 달에 과세 기준이 되면 7월 달에 한 번 내고, 9월 달에 한 번 내고, 12월 달에 종부세 내야 되고, 우리 그런 짤 있잖아요.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하면서 맨날 세금 벌어서, 또 우리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도 맨날 뭐 미리 내라고 하고, 나중에 부가세 내고, 또 종소세 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맨날 세금 내려고 이렇게 일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 하다가 돈 빼주려 하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히게도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부모님이 또 이제 좀 큰 돈 좀 도와주시고, 네. 저도 어떻게든 그냥 밀어넣고 하다가 막판에 돈이 3억인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 3억 펑크가 났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막판에 이제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약간 3주 텀이 있어도 일단은 전세 더 밀릴 수 없으니까 전세 계약은 해놓고, 이게도 3주 만에 돈 들어오는데 되겠지라고 했었더니, 그 3주 이 3억을 하다가 진짜 은인 아는 대표님께서, 지인이. 예, 김재경 소장은 신뢰가 있지 하면서 그냥 빌려주셨어요. 진짜 제가 나중에 막 선물 세트, 안 그래도 설 선물 먼저 보내고, 이제 오늘 이제 촬영 때문에 좀 늦었는데 이제 돈 바로 오늘 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네요. 나중에 또 이제 또 이제 사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뭐 이자 달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또 감사의 의미로 또 한번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둘 다 착하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와 진짜 이게 3주란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말 꺼내기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돈 얘기는. 제가 뭐 후랭이님한테 전화해서, 후랭이님 저 믿죠? 제가 지금까지 조회수 얼마나 많이 뽑아주렸는데, 자, 이게 3억은 좀 그런 것 같고, 1억만 3주 뒤에 저 전세 계약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3주 뒤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솔직히 물론 여윳돈이 진짜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선뜻 빌려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니까, 아들이니까 빌려주는 거고, 어쨌든 돈 들어오는 거 보여주는 거고 해서 제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아마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저도 한 3억까지는 아니고 한 2억 7천 올렸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근데 그렇게 더 올리고 싶어도, 근데 이 보증금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맞추는 게 막상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강남이라 했으니까 그 전세 보증을 얘도 20억씩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돈 있으면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전세가 요즘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앞에서도 전세 폭등 얘기했지만, 그게 2027년도부터 이제 막 전세 막 파바바바박, 아까 말한 전세 관주임대료 과세 이게 되면 폭등할 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지금은 사실
전세가 퍼센티지 조금씩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그러면 사실 오히려 거꾸로 지금보다 폭등하는 건 2년 뒤인데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하다. 지금 전세 났다가 2년 뒤에 전세 폭등하면 민주당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서 이제 또 투투투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 전세가 좀 안정돼 있을 때는 뭘 안 하지만 전세 폭등하기 시작하면 또 뭔가 카드 꺼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전세를 퇴고시킬 수 있게끔 너무 지금 좀 올려받아도 사실 지금 내가 원하는 전세금에서 더 받아봤자 몇 천에서 억이에요. 그거 더 받는 것보단 지금 해놨다가 그걸로 뭔가 내가 다른 투자를 좀 돌리든 목돈으로 좀 내가 뭔가 자산에 불려놓는 활용을 하다 나중에 2년이 됐을 때 세입자 갑자기 일단은 좋은 세입자를 구해야겠죠? 세입자 한번 딱 집 보러 왔었을 때 한번 잘 보면서 제가 나중 가서 청구권 쓰겠다라고 할지 안 할지. 맞아. 그거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실제 사실입니다. 변호사들을 세입자로 잘 안 받을 예요. 맞습니다. 변호사들이 괜히 법 가지고 막 이럴까봐 변호사 임차인으로 안 구하려 하거든요. 직업 많이 물어보다가 저는 예전에 그게 그렇게 된 지가 오래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변호사가 세입자라고 해도 임대료 잘 내겠네 하면서 되게 환영했었는데, 이게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세입자가 변호사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한테 변호사라고 싫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전세 나갔다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한다든가, 그냥 전세 보증금 올린다라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그 사람 딴 데 가면 그냥 다시 원래 금액으로 전세 놔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 맞추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세입자 뭐 친한 변호사님들 많지만 아무튼 그 약간 사실이라서 세입자로 변호사 좀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네, 전문 직업 계통들 그런 사람들 막 이거 따지고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오히려 조금 피하는 경향들이 있고, 좀 반해 얘가 순박해, 눈빛이 선해 이런 분들을 좀 받아서 우리 후랭이님 같은 분들, 후랭이님처럼 딱 봐도 이제 선한 이미지의 표본 같은 분들을 아마 딱 면접 아닌 면접을 딱 보다가 부동산 유튜브 한다고요? 오케이 하면서 이제 말이 좀 통하겠네 하면서 이제 물론 부동산 유튜브도 봤더니 채널 내 영상들을 봤더니 뭔가 맨날 하락론 있어. 그러면 조금 하고 맨날 이 나쁜 임대인 이러고 있어. 그러면 조금 기피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얘기하네요. 후랭이 TV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앞뒤가 다르진 않겠지. 설령 돌변에서 해도 이런 인플루언서는 후랭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플루언서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소극적이게 돼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저도 세입자 퇴거할 때 항상 이제 그렇군요. 네 하면서 딱 갱신할 때도 집을 보긴 봤는데 너무 눈에 띄게 파손된 거 없어서 뭐 고장난 것도 있는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 합니까? 원래부터 그랬겠죠. 하면서 그냥 괜히 또 그거 했다가 또 투미 김재영 소장 저거 내가 원래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고장난 거 가지고 덤터기 쉬웠다 뭐 이럴 수 있을까봐 그냥 뭐 모르죠. 세입자님 말에 맞겠죠. 몇십만 원 내면 되죠. 그게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세입자님 또 새로운 세입자님 올 때 제가 싹 수리해 놔야 그분들은 나중에 가서 원래부터 이랬어요 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수리해 놓고 모시는데, 아무튼 얘기가 좀 샜지만 세입자 면접 봐서 나중에 돌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넣어놓고 2년 뒤에 만에 하나 눈빛이 선했는데 갑자기 싹 돌변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애들이 우리 직계 좀비석이 실입주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방해란 표현하면 좀 그렇고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실입주할 생각하면서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 폭등할 때 내가 실제로 살다가 1년 살다 다시금 세를 놓든 뭐라든 그거는 알아서 자율이겠죠. 모르는 일입니다. 아들이 진짜 실거주 하려고 왔다가 갑자기 유학을 떠날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일단은 거절하고 그런 식으로 세를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알아서 변호사랑 잘 상의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높게 받으려 해도 지금 높은 전세가 잘 안 맞춰집니다. 그냥 지금 전세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2년 뒤에 또 올려받으면 되잖아요. 매매는 되게 중요하죠. 강남을 지금 팔까요? 라고 하면
지금 팔지 마세요라고 할 텐데, 근데 뭐 전세는 맞아요. 뭐 그냥 편안하게 좀 적당하게 세입자도 좀 쌓여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살다가 2년 뒤에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시잖아요. 소장님은 본인 물건 세입자 맞출 때 좀 어떻게 하십니까? 잘 뭐 빨리 맞추려면? 빨리 맞추려면 근데 저도 빨리 못 맞췄어요. 근데 분위기 저는 맞추고 싶은 금액을 먼저 놓아놨기 때문에 설정을 해놨고. 네.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세를, 이거는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세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에 다 뿌리세요. 소장님도 그럼 다 뿌리세요? 저희조차도 이제 중개법인을 하잖아요. 당연히 저희 쪽에서 먼저 하려 했었죠. 그렇죠. 근데 너무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입자가 자꾸 막 저희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연락 오니까 또 괜히 또 저도 두려운 거예요. 괜히 또 김재경 전세 사기, 김재경이 전세 보증금을 탈취해서 안 돌려줍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제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이게 만기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 동네 부동산에 싹 뿌려가지고 중개 수수료 다 드리겠습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공동중개 다 해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현실은 솔직히 우리가 업계 용어로 양타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임대, 임차를 다 맞췄어요. 그럼 양쪽의 수수료를 다 받죠. 그래서 양타라고 표현하고, 혹은 매도 매수를 다 맞춰도 양타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공동중개를 하면 한쪽씩 받죠. 네. 임대인 쪽, 임차인 쪽. 세입자가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제 물건이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오겠죠. 근데 사실 이게 넌센스인데 우리는 싸게 할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는 좋은 금액에 맞추고 싶어. 공동중개라도 솔직히 맞추려면 예를 들어 투미 부동산이 있는데 후랭이 부동산이 있어요. 후랭이 부동산 대표님이에요. 내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 매물인 1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투미에 9억 5천짜리가 있어. 그러면 그래도 내 물건이니까 10억을 맞출까요? 에이, 그래도 양심상 9억 5천이 더 좋으니까 내가 그냥 손님 공동중개하면서 그렇게라도 좋은 물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후랭이 부동산에 있는 매물도 10억짜리, 투미에 있는 것도 10억짜리예요. 그럼 뭐 먼저 뺄까요? 내 거부터. 내 거 먼저. 물론 동호수가 똑같은 금액 내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좋아도 그런 얘기는 포장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얘가 동호수는 안 좋아도 타입이 좋아요.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약간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요. 약간 사실 금액적으로는 오히려 걔가 더 로얄, 약간 뷰가 좋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얘기 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갔다가 사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 거가 먼저 빠지려면 내게 공동주기를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쌓여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면 솔직히 다 뿌려야죠. 손님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후랭이 부동산한테도 물건 내놓으면 똑같이 수수료 받는다면 그래도 좋은 거를 맞춰줄 거 아니에요. 내 거를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들이 다 뿌리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약간은 다릅니다. 매도 그리고 이제 물건 뺄 때는 다 뿌리는 게 맞고 근데 거꾸로 매수할 때는 천지사방 다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웃긴 건데 손님은 하나인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은 줄 알아. A 부동산에서 물건 있죠? 그때 그 금액 살아있죠? 전화 오고 B 부동산에서도 그때 저희 손님 있는데 전화 오고 C 부동산에 전화 오고 이러면 사실 손님이 투어를 했거든요. 손님이 투어를 했는데 손님은 한 명이야.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도나 보다. 전화가 계속 오네. 알고 보니 그 손님이야.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사실 그렇다고 한 곳만 가면 눈탱이 칠 수도 있잖아요. 어디만 호구 왔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시세는 잘 서칭해 놨다가 그래도 좀 잘하는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그리고 뭐 싼 게 문제가 아니라 하장 있는 매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부동산 너무 매수할 때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내가 시세를 다 올릴 수 있는데 거꾸로 매도할 때 임대차 맞출 때는 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부동산 사장님이 싫어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단독으로 전속 중개 계약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싸게 팔 거 아니면 싸게 임대차 맞출 거 아니면 싹 뿌리는 게 맞습니다. 그 동네 부동산 몇십 개 있으면 몇십 개 다 뿌리는 게 맞죠. 뭐 약간 좀 더 지엽적이긴 한데 매매할 때 하고 매수 매도 할 때 하고
전세입자 맞출 때 하고 특약사항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뭐-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좀 권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세요? 제일 기본적인 사항들 보게 되면 그거 뭐 애완동물 키우지 말아라. 뭐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들 넣고요. 아, 담배도? 왜냐면 괜히 또 담배도 넣는 거구나. 시끄러워. 왜냐면 나중 가서 이거 진짜 생각보다 이게 상식인 것 같지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원래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는 거잖아요. 근데도 뭐 그런 거 집에서 그렇게 피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게 담배 그 쩐내 한번 맞아요. 벽지에 붙으면 이게 도배 장판 안 다시 돼요.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이거는 뭐 특약까지 넣긴 조금 그렇고 신축 아파트면 환기 좀 잘해달라고 그냥 말로 구두로 좀 부탁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세입자 입주 선물로 그냥 제습기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 제습기를 선물해줘요? 우와. 뭐 제습기 뭐 그렇게 안 비싸요. 아, 뭐 그래요? 그냥 이제 뭐 그렇게 너무 브랜드 좋은 거 아니라 하면 그냥 뭐 몇십만 원이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몇십만 원이 진짜 이게 아니라 그냥 50만 원? 그렇게 안 가도 2, 30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해도 어쨌든 그게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1, 2년 동안 특히 신축 아파트는 초기 아파트 입주할 때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세입자 집과 집주인 집의 차이가 좀 큽니다. 초반에. 예, 우리가 이 신축 아파트는 입주 초반에 환기를 되게 잘 시켜야 돼요. 왜냐면 콘크리트가 딱 굳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화가 되면서 수분이 날아가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단지 내에 이제 수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보통 환기들 많이들 자기도 습하고 찝찝하니까 환기들 많이 하는데 겨울철에 건조하다 생각하니까 보통 환기를 잘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겨울철 내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습도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 그러면 내 집이면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니까 환기 잘 시키고 그러는데 세입자분들은 그냥 그냥 추우니까 그냥 딱 닫아놓고 난방 빵빵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곰팡이가 한 번 피기 시작하면 도배해도 또 생겨요. 그래서 초반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분명 누군가는 댓글에 건설을 잘해야지. 환기 안 해도 뭐 할 수 있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공교롭게도 똑같은 아파트인데 저희는 많은 집들을 봤잖아요. 공교롭게도 똑같은 집인데 세입자 집들만 곰팡이들이 그렇게 펴요. 이런 얘기하면 분명 누군가는 불편할 겁니다. 근데 집주인들은 그래도 내 집이니까 아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집이 문제인데 왜 세입자 책임을 돌리냐? 환기를 안 시켜도 되는 집을 짓는 게 건설사들이 해야지 라고 어디서 하면 많이 들어본 건데 아,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던가. 맞아, 이 사회가 문제다. 이거랑 이런 똑같은데? 식으로 건설사 그 비싸게 팔아먹고서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그게 콘크리트로 지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그러면 그게 무슨 물론 뭐 이것도 열을 뭐 해가지고 미리 수분을 빼고 뭐하고 한다라 하더라도 뭐 저도 그런 공학적인 건 잘 모르는데 초반 한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굳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히 처음 2년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법에서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 게 2년 동안 뭔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법에서도 2년 안에는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식인 건데 그러면 좀 환기 좀 잘 시켜달라고 좀 그 정도?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이번에는. 이제 벌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세입자를 3번째 바꾸고 입주 연차 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지만 처음 들어온 세입자한테는 그런 거 좀 제가 입주 선물도 좀 주면서 환기도 좀 잘 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애도 없는 신혼부부였었다 보니까 그럼요 하면서 되게 관계를 잘 지냈죠. 절대 저는 세입자는 안 싸웁니다. 세입자한테 잘 하면서 뭐 종종 이제 안부 명절에 안부 문자 하면서 안부 카톡이라 해야 되나? 카톡 보내면서 카톡도 하시는군요. 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스윗해. 혹시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셨나요? 뭐 고칠 건 없습니까? 하면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덕담 오고 받으면서 잘 저는
그래도 한국인의 정이 있는데 전 잘 지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도 잠금 치면서 저 첫 책 나왔잖아요. 네. 책 한 권 선물해 드리면서 다음에는 내 집 마련하세요 하면서 이제 성공 투자하세요 하면서 이제 선물도 해드리고 그랬었었는데, 하여튼 세입자와의 관계를 잘하면서, 왜냐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끼고, 그게 집주인이 또 이뻐 보여야지 뭐 그렇게 하지. 집주인이 고압적으로 위아래로 막 째려보면서 후레기 좀 돈 좀 있어? 너 환기 잘 안 시키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뭐 환기 잘 시켜야 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로는 전세 계약할 때 네 해놓고서 일부러 그냥 안 해버릴지 누가 알아요? 왜냐면 세입자의 선의를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관계를 잘 가져놓으면서, 특히 신축 아파트에는 가능하면 내가 실입주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왜냐면 하자 보수 기간 동안 하자 불편해도 그거 그냥 내 집 아니니까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 청구해서 받아낼 거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세입자 관계를 좀 잘하는 게 좀 꿀팁이다. 아니,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기본? 그런 것들, 뭐 해서 특약이라고까지 하는 거는, 말은 그렇게 해도 담배 피고, 뭐, 그거 애완견 키우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명확하게 특약에다 걸지만, 뭐, 환기는 진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꿀팁이지만,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놓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정말 많은 세입자를 계약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좀 이렇게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물건과 관련돼서. 아유, 왜 없겠어요? 왜 없습니까? 있어도, 비싼 주택들인데도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항상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그 상생임대주택 요건 맞추려고, 실거주 안 하면서도 비과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5% 이하로 한번 세를 또 맞췄어야 됐거든요. 상생임대주택 할 때는 너무나도 세입자가 좋아하죠. 그런데 뭐 또 금액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불편한 내색을 비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잘 지내려고. 그럼요. 제가 만기 때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해야죠. 이게 뭐 우리가 법적으로는 속으로는 막 있죠. 야, 내가 전세 보증금 안 돌려주면 너도 못 나가잖아. 이거 동시행이거든요. 맞습니다. 보통은 전세 보증금이, 그렇네요. 바로 맞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후랭이. 아니, 그거는 다 알아, 여기는. 그래요? 다 알아요. 후랭이 TV를 시청하는 퀄리티. 동시행은 다 알지. 그러니까,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만기 되면 당연히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만기 때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거꾸로 세입자도 집을 비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도. 네, 명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키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전세 만기 때 집주인 돈 안 줬어요. 근데 세입자는 집을 비웠어.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치고서 난 짐 뺐어. 그래, 짐이 없어. 그러면 우리 지체상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4.6인가? 4%가 4.6인가 그러고, 여기서도 그런데도 안 돌려주네? 그러면 그걸 권한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 무슨 특별법인가? 해서 무슨 민사소송 특례? 아무튼 지금 용어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연 10%인가 12%인가도 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증금 못 받으면 나도 못 나가거든요. 나도 그동안 살잖아요, 그 금액에.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임대인을 옹호한다, 적폐 하면서 넌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이 상담 오면, 그래도 지금 세입자 맞춰질 때까지는 좀 그래도 좀 살아달라고 그냥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하면서 그냥, 그래도 뭐 본인이 나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심시켜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죠. 제가 그러면 김재경, 투미. 전세 보증금 미납하면서 막 사기꾼 하면서 막 이럴까봐, 저는 그냥 뭐, 최대한, 네네네. 제가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온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놨습니다. 빠르게 맞춰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원래 전세 보증금 더 높이려 하다가 막판에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맞춘 겁니다.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가정의 연속입니다. 네. 한마디로 2025년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당장 후레기 님도 2025년도 대통령 탄핵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기 대선 열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애초에 탄핵 안 되면 삼선 고민할 것도, 그러니까 조기 대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정의 연속인데, 근데 이게 우린 투자자니까 어떤 식으로 됐었을 때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힘들고, 어떤 식으로 왔었을 때는 재건축 소유자 입장에 힘들고, 어떤 식으로 왔을 때는 재개발 소유자 입장에서 힘들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부동산이 어딜까? 이런 데들을 찾아보면 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아유 부동산 끝났어, 재개발건축 끝났어가 아니라 그 틈새 시장들을 잘 공부해 보다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시 시청자를 보니까 지금이 저점인 것 같긴 합니다. 관심사가 확실히 좀 다른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250명 정도. 평소에는 5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아, 그랬나요? 400명, 500명 네. 정도인데 250명이면은 이게 지금 진짜 저점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무주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2025년도 내 집 마련 꼭 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